오늘은 저희가 노후의 살집 3가지 조건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노후에 어떤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집을 우리 집으로 삼는다면 노후가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,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?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돈이죠. 집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크잖아요. 이게 돈이 참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그 규모에 맞게 그렇게 내 몸에 딱 맞는 옷으로 그렇게 집을 가지고 있으면 살기도 편안하고 네. 살면서 부담도 안 되고 네. 그게 가장 큰 부분일 것 같아요.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 묶여있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럼 지금 총 그 자산의 어느 정도가 지금 집에 묶여 있는 거고 또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하네요.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5,600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꽤 많은 거죠. 이게 그러니까 부채 빼고죠. 네. 근데 사실 평균값이 상위 한 35%라고도 하는데 네. 그 통계 밑에 보면은 3억 이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55%. 굉장히 더 많은 거죠. 그렇죠. 그 네. 절반 이상은 3억이 안 된다는 걸로 그렇죠. 볼 수가 있고요. 양극화예요. 네. 그런데 이걸 통틀어서 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구성 분포를 보니까 83%가 부동산, 실물 자산입니다. 그러면 금융 자산은 한 17%인데 네. 금융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 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거든요. 또 예금도 들어가겠죠.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많아봐야 몇 천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냥 비상금 빼고는 거의 쓸 돈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 어른들이 뭔가 주변 어른들을 봐도 집들은 다 있으신데 사는 게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아요. 다 쪼들리시고 뭐 용돈 받아서 쓰시는 분 또는 기초연금이나 이런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돈이 아주 중심이 되는 거죠.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적당한 노후에 살 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50% 이내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한 83% 정도 되는 것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 평균 지금 아까 4억 6천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억 3천 이내네요. 그렇죠. 그 정도 집이 본인한테 맞는 네. 옷이다 이거죠. 네.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 2억 3천 정도를 가지고 생활비로 쓰셔야죠. 그렇죠. 생활비로 쓸 수도 있고. 일정 부분은 뭐 투자하셔도 되고 네. 요즘은 예금 금리도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같으면 다른 투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. 맞아요. 좋은 뭐 예전 저축은행 거네요. 같은데 뭐 5천만 원씩만 나눠서 넣어놔도 네. 뭐 7, 8% 이율도 간간히 보이니까. 이게 완전히 70년, 80년대가 돼버렸어요. 네. 또 나중에는 또 바뀌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. 그리고 집으로 우리가 50%를 하라고 네. 말씀드렸는데 그 집도 저는 주택연금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주택연금으로 해서 모든 자산을 다 현금화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주택연금도 신탁 방식 주택연금으로 해서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뿐만 아니라 부부가 다 돌아가실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. 그럼 자녀들이 부모님 집에 대해서는 이제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. 포기하겠죠. 근데 그래도 좋은 게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이렇게 혼자 남으셨다 하더라도 규모를 좀 줄여서 적당한 집에 사시면서 또 주택연금 신탁 방식으로 딱 해놓으시면 일단 안정감이 있잖아요. 그리고 거기서 또 나오는 돈이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본인의 그 남은 돈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일단은 생활이 좀 걱정이 없는 거예요. 네. 이게 간단한 거예요. 자식들을 물려주지 않는다라고 딱 생각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노후가 그다지 부담이 되지가 않아요. 근데 자식 입장에서도 저는 저희 부모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진심으로. 그렇게 해서 생활이 좀 너무 궁핍하지 않고 걱정되시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이 오면 뭐 용돈을 주면 좋지만 안 줘도 당당히 살 수 있는. 그래서 오히려 손자 손녀들이 오면 내가 용돈 주고 내 걱정을 자식들한테 시키지 않는 그런 생활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? 그렇게 여유 있게 쓸 돈을 쓰면서 사셔야지 건강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 수 있거든요. 그럼요. 맨날 내가 이렇게 조마조마한 거예요. 내가 공핍하게 살면 몸도 쇠약해지고 빨리. 그리고 그렇게 아껴서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실상은 그런 통계에 의하면 돌아가시기 거의 1년 전에 평생 쓴 의료비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쓰시고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병비로 거의 다 주고 가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뭐 중소도시에 보통 사시는데 그 집 물려줘 봤자 나중에 또 그렇게 오를 그런 부동산들이 아니에요. 자식 입장에서 받고 싶으세요? 저는 안 받고 싶습니다. 저도 안 받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욕심이 전혀 없어요.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. 자식들 눈치를 의외로 보세요. 그래서 선뜻 주택연금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지금 공파님 말씀하신 부분을 아주 커다란 그게 지금 근간이 되는 부분이잖아요.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경제력,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? 건강이죠.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약해지고 또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집을 선정을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. 뭐 운동하기도 좀 쉽고 네.
주변 환경도 좋아서 뭐 공원이라든지 네. 산책하기도 좋고 네. 운동 여건도 좋고. 그리고 또 내가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럴 때도 손쉽게 좀 갈 수 있는 곳. 네. 이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저희 엄마 경우가 딱 생각이 나는데요. 저희 엄마가 그 3층짜리 그 상가 건물 오래된 거기에서 엄마 아빠 같이 사셨어요. 그러다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큰맘 먹고 정말 정리를 한 거죠. 정리하고 25평 아파트로 옮기셨거든요. 근데 약간 시내 쪽으로 나오면서 거기가 이렇게 천변을 끼고 있어서 운동하기 되게 좋아요. 네. 그런데 처음에는 엄마는 좀 별로라고 막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득해서 옮겨드렸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. 운동하기 일단 편하시죠? 그리고 또 혼자 계셔도 무섭지 않고 네. 안전하고 그리고 거기가 또 바로 상가 많고 또 병원이라든가 이런 뭐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게 가깝기 때문에 사시기가 정말 편하네요.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곳들이 딱 그런 곳이잖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25평 정도 네. 정남향에 햇빛 쫙 들고 햇빛 쫙 들고 주변에 상가들 잘 갖춰져 있고 교통편도 좋고 병원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. 정말 그렇죠. 근데 그게 전에 사시던 곳에서 동만 바꿨어요. 네. 정말 걸어서는 한 3, 40분? 네. 차로 가면 한 10분 거리거든요. 안 막히면 5분. 근데 정말 잘하신 일 중에 네. 하나였어요. 이런 곳을 찾는 거죠, 그러니까. 그렇죠.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곳으로 근거지를 싹 옮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. 전혀 모르는 데 가서 사시라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곳이더라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공원, 운동시설, 병원 이런 곳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이것도 용기가 좀 필요해요. 네. 그거 30분 거리 옮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셨었어요. 세 번째는 뭘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? 저는 시간이 많잖아요. 내가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, 그래서 내 여가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,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돈 벌어야 되니까 네. 직장 생활 하느라 시간이 없잖아요.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. 네. 그냥 뭐 주말이나 잠깐 시간이 나는데 또 주말에도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좀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은 별로 없죠. 너무 바빴고 진짜 시간이 훅 지나갔잖아요. 지금은 시간이 그래도 예전보다 나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가를 위해서는 생계를 위해서 그동안 했던 일들은 좀 줄이자. 네. 그리고 일을 또 한번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. 뭐 금액은 좀 줄더라도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, 아니면 내가 해서 사회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일, 이런 일로 좀 바꿔보면서 소득을 좀 줄이더라도 시간도 좀 확보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일로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요? 공부도 좀 하시고 도서관? 도서관 가서 재미난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어려운 책 말고도 쉬운 책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그림책도 있고,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좋은 점이 문화 또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갈 때마다 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할아버지들은 많으신데 할머니가 없어요. 그래서 참 안타까워. 할아버지들은 공부를 하시거든요. 근데 나는 할머니들이 더 좋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. 할머니들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어디 가서? 문화센터로 가시니까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. 그 취향이 틀려서 우리 할아버님들은 네. 혼자서 노는 걸 원래 남자들은 좋아하니까 좋아하셔서 도서관으로 책 보시고? 가시는 거고, 아유, 우리 할머님들은 그러니까요. 어울리는 걸 좋아하니까 좋아해서. 문화센터 가서 같이 노래교실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. 근데 저는 그래도 책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재밌어요. 네. 근데 그것도 아예 안 보면 점점 재미가 없어요. 네, 재미 붙이면 재밌어요. 그런 문화센터, 도서관, 그리고 노인복지관, 네. 그리고 시민회관? 뭐 전시관 네. 같은 거, 그 아니면- 공연장. 요즘은 예전 동사무소가 전부 복지센터로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같이 하고 네. 또 주민 참여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그게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어도 이용을 못해요. 시간이 없죠. 가서 네. 돈 벌어야 되니까. 그게 얼마나 고소해요. 우리도 젊을 때 못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나니까 잘 찾아다니면서 하고, 제가 다이어리 열심히 쓰잖아요. 근데 옛날에 일할 때 얼마나 빡빡하게 놓치면 안 되는 일들만 많이 썼어요. 근데 좀 놓치면 아쉬운 놀이들, 네. 이렇게 즐거운 다이어리를 좀 써보시면 어떨까. 이렇게 노후에 살 집은 저희가 세 가지 조건, 자기 재산의 50%의 이내선에서 구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. 두 번째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곳, 세 번째는 여가 활동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곳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젊을 때 일하느라 못했던 것들을 노후에 행복하게 즐기면서 또한 건강도 챙기고, 목적은 뭐냐면 행복하게 살고 그 토대 하에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나이 드는 그런 모습, 그래서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, 우리가 아파가지고 아이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노후에 어디에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까, 또 건강하게 살까,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찾아보자는 거죠. 꼭 실버타운이 아니어도. 그렇죠. 오늘 또 저희 공파TV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노후의 살집 주제로 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